add.java.exception 6번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요. 네, 패키지를 만드셨으면 메인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new 클래스 하시고요. exception 메인 6번 메인 메서드 만들어 주시고요. 메인 메서드. 네. 여기서 설명을 드리죠. 파이널리 구문. 파이널리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 사용이 되냐면 try 블록을 실행을 할 때에 try 블록이 정상적으로 모두 실행이 되거나 또는 exception이 발생해도 돼요. 캐치 블록에서 예외 처리가 끝난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이든 예외가 발생한 경우이든 둘 다 실행해야 될 코드가 있다면, 끝난 경우 모두 실행해야 될 코드가 있다면, 실행해야 할 코드가 있다면 finally 블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도 실행을 해야 되고 예외가 발생해도 실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코드가 있다면 finally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try 또는 catch 블록 내부에 return 문이 있는 경우 finally가 먼저 실행되고 return이 실행됩니다. 있는 경우 finally 블록이 실행된 후 메서드가 return 됩니다. return 문이 실행이 된다라고 할까요? 실행된 후에 return 문이 호출됩니다. 요거 되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만들어 보시면 돼요. 다음과 같이 만들게요. try 블록을 먼저 만들게요. null exception 발생시켜 볼까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exception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문자열 길이는 이렇게 하시고, 문자열 길이를 알아낼 때는 문자열 변수 이름에서 점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그 종류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필요한 메서드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길이는 length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여기에서 try 끝. 뭐 요렇게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세 줄의 코드는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라고 하는 변수에는 지금 문자열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물론 그 문자열이 문자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문자열이 제대로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그 문자열 변수에서는 length가 0이다 라고 하는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try 끝이라고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catch 구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null pointer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 null pointer exception이라고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뭐 s가 문자열이 null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한 줄 더 쓸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별다른 코드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finally
그리고 여기서는 출력문 하나만 넣을 건데 언제 실행될까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메인이 끝나기 전에, 여기는 메인이 끝나기 직전이죠. 메인이 끝나기 직전에 여기에서 프로그램 종료라고 할게요. 네, 뭐 별다른 어려운 코드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실행해 보시고요. 이렇게 네 줄을 출력을 하죠. 자, 실행되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문자열 저장하는 데는 아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실행될 거고요. 그다음 문자열 길이 랭스 계산하면 0이 나올 거예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럼 try가 정상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두 개의 출력문이 나왔죠. 자, 이제 어디로 간다? exception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 finally로 간다. finally로 간다. 그래서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언제 실행될까요?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try, catch, finally가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정상적으로 이제는 그 다음 라인이 실행될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라고 나온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finally는 try 블록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다 끝났을 때 finally가 불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일부러 exception을 발생시켜 보죠. 자, 이게 null pointer exception을 일부러 발생시키는 그런 코드예요. s라고 하는 변수가 아직 어떠한 객체도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null이라고 하는 거는 힙 메모리에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서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호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러가 무슨 에러다? null pointer exception이라고 하는 에러인 거예요. 자, 그럼 실행해 보시면 캐치로 간 거예요. 캐치.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려고 하는 중에 exception이 발생해 버려서 여기에서 캐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출력을 못 하는 거예요. try에서는 아무것도 출력을 못 하고요. 여기에서 두 개의 문장을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로 간다? finally로 간다. 즉 finally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끝났든 예외가 발생해서 예외 처리가 끝났든 어쨌든 실행하는 거. 항상 마지막에 실행하는 거. 그게 finally예요. final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final은 뭐죠? final은 변수 선언할 때나 클래스 선언할 때 혹은 메서드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거. 변하지 않는 변수, 변하지 않는 클래스, 변하지 않는 메서드. 그게 final이고요. finally는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내기 직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이게 finally예요. finally. 그래서 finally는 try가 끝나도 실행될 수가 있고요. catch가 끝나도 실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을 finally에 넣어주는 거예요. 공통적인 부분을.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시죠? 자, return이 있는 경우. 자, 제가 여기다가 return이라고 넣어버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도 return 이렇게 넣어버리면 아래쪽에 에러가 나요. 이거는 왜 에러가 날까요? 도달할 수 없는 코드예요. 정상적인 경우에 return을 해버리는 거고 에러 처리를 했을 때도 return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가 없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는 return을 없앨게요. 여기만 놔둘게요. 여기만 놔둘게요.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예외 처리가 되는 경우에만 return을 하겠다.
자, 리턴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리턴의 의미는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값을 반환한다. 보이드인 경우에는 값을 반환하는 건 없죠. 그럼 여기서는 메서드만 정리한대요. 무슨 메서드 정리하는 걸까요? 리턴이 있는 부분이 무슨 메서드 안쪽이에요? 메인 메서드 안쪽이죠. 그렇죠? 메인 메서드도 이런 식으로 리턴을 넣을 수가 있어요. 메인 메서드를 종료하겠다. 보이드이기 때문에 값만 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 리턴 0 이런 식으로 값을 아무런 값도 쓰지 않은 채로 리턴만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인트를 리턴하는 거였으면 리턴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문자열을 리턴하는 거면 여기가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으면 스트링을 리턴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void라고 되어 있으면 아무런 값도 쓰지 않고 리턴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메인 메서드가 종료가 된다는 얘기는 그 순간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자, 이 리턴은 여기서 리턴이 돼버리면요. 리턴이 돼버리면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메인 메서드를 종료하겠다는 얘기니까 여기로 오지 않아요. 여기로. 자, 그럼 실행해 볼까요? 자, 언제 실행될까요? 까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거죠. 여기 실행했고 두 번째 줄 실행하려고 랭스를 계산하려고 했다가 익셉션 발생하니까 여기에서 캐치로 간 거예요. 그리고 널 포인터 익셉션이니까 내가 잡을 수 있네 하고 잡아서 문자열이 아닙니다. 캐치가 끝났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리턴을 실행할 차례인데 리턴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 되고 마지막으로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메서드가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주의라고 쓴 게 그거예요. 리턴이 try에 있든 catch에 있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리턴이 있는 경우에 try나 catch 안에 어딘가에 리턴이 있는 경우에 리턴보다 먼저 실행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다? finally.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턴은 메서드를 끊는다잖아요.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행하고 리턴 메서드를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실행한 다음에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블록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리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finally는 반드시 실행이 돼요. try, catch, finally에서 finally는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근데 리턴이 돼버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finally를 실행하고 여기서는 리턴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리턴에서 메서드가 끝나버려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finally도 쓰실 수 있으시겠죠? finally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파일을 다룰 때 이런 구문들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파일을 다룰 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점심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finally 하나만 더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요.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7번 패키지 만들겠습니다. add. java. exception 7번 이라고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 exception main 7번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서드 있어야 되고요. 패키지는 7번. 네, 클래스는 exception main 7번. 그리고 메인 메서드. finish. 멀티 캐치 구문입니다.
멀티 캐치. 이 멀티 캐치 구문은 뭐 버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7 버전부터 생긴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 8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자바도 이렇게 버전이 업이 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기능들을 뭐 일부 삭제를 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멀티캐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멀티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캐치를 사용할 때 변수를 하나만 선언할 수가 있었죠. 한 가지 예의 타입만 선언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멀티캐치는 한 개의 캐치 구문에서 하나의 캐치 구문에서 여러 개의 그 exception 클래스들을 선언하고 예외 처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try 하고 만들까요? 이 안쪽 코드는 여러 개를 할게요. 이따가. 기존에 우리가 캐치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아리스메틱 익셉션 이렇게 하고 선언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널 포인터 익셉션까지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캐치를 하나 더 만들었었죠. 근데 캐치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오어 만들 때 우리 오어 만들 때 이거 2개 썼었잖아요. 하나 쓰시는 거예요. 하나 쓰시고 널 포인터 익셉션 이런 식으로. 이게 멀티 캐치구문이에요. 변수를 선언하시는데 이거는 이 기호는 오로지 캐치 안에서만 사용이 돼요. 오로지 캐치 안에서만. 네. 보통의 그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냥 캐치 구문에서 아리스메틱 익셉션 또는 널 포인터 익셉션을 잡아서 변수 2에다 저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멀티 캐치 구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법이 생긴 거는 자바 7부터 생겼어요.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코드를 만들어 보죠. 뭐 int x는 123, int y는 10, 그다음에 출력 x 나누기 y. 여기서는 익셉션 발생하지 않겠죠. 아리스메틱 익셉션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익셉션 발생하겠죠. 네, 뭐 그런 코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링, 뭐 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sysout, 문자열 길이,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s.length,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조금 바꿀까요? x 나누기 y 괄호로 묶어주고, 너무 그냥 출력하려고 하니까 너무 밋밋해서 그런 거고요. 뭐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예외 발생 뭐 이런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메인 끝났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이널리는 캐치 다음에 파이널리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외가 없으면 붙일까요? 파이널리 한번 연습하는 김에 그냥 이렇게 파이널리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까지는 제대로 출력을 했는데 문자열 길이 출력 못하고 예외 발생 그리고 파이널이라고 됐어요. 자, 어떻게 실행이 된 거냐면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실행이 됐고요. 널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 널을 저장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널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을 한 거고요. 여기서 캐치로 간 거예요. 캐치로 갔는데 캐치에서 잡겠다고 선언한 게 무슨 익셉션을 선언한 거냐면 아리스메틱 이거나 널 포인터는 잡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널 포인터가 해당이 돼서 밑에 내려와서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하는 거니까 파이널리까지 실행이 된 거고요. 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여기를 0으로 바꿔버리면요. 여기를 0으로 바꿔버리면 예외 발생 파이널리밖에 안 돼요. 목도 못하죠. 자, 이거는 어디서 익셉션이 발생한 거냐면 정수들을 저장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정수를 나눗셈을 계산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0으로 나누는 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캐치로 점프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캐치로 점프를 했는데 캐치가 잡혔다고 한 게 아리스메틱 이거나 또는 널 포인터를 잡겠다라고 한 거죠. 아리스메틱이란 말이에요. 아리스메틱. 그래서 다시 여기 예외 발생 그 다음에 파이널리는 무조건 이렇게 실행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멀티 캐치예요. 하나의 캐치 구문에서 여러 개의 익셉션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게 멀티 캐치 구문입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멀티 캐치를 사용을 하실 때는 멀티 캐치를 사용할 때는 슈퍼 서브 관계에 있는 상속 관계에 있는 예외 클래스들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요거 주의하실 내용입니다. 이거는 상속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익셉션을 상속받아서 런타임 익셉션이 있고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아서 널 포인터 익셉션이 있다. 이런 상속 관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메틱과 널 포인터는 서로 상속 관계가 아니죠. 얘네들은 그냥 형제 관계잖아요. 이렇게 형제 관계인 것들은 멀티 캐치를 이용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exception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당장 빨간펜 선생님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는 산술 연산 exception도 포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또는 이것이라고 쓸 필요가 없이 뭐만 쓰면 되는 거예요. exception만 쓰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될 게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already 이미 컷 잡혔다죠. 잡혔다. 누구에 의해서?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 하나에 의해서 exception 있으면 잡힌다 이거예요. 굳이 arithmetic이라고 하는 exception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상속관계에 있는 것은 하나가 부모고 하나가 자식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멀티 캐치 구문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주석으로만 남겨드릴게요. 주석으로만 캐치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널 포인터 exception
또는 null pointer exception 또는 exception 이렇게 쓰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컴파일 에러다. 서로 null pointer의 부모가 exception이기 때문에 이거 순서 바꿔도 안 돼요. 순서 바꿔도 안 돼요. 여기를 exception이라 써도 안 돼. 순서가 또는에서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부모가 되느냐. exception 클래스 중에서 하나는 부모, 하나는 자식 관계에 있느냐. 그러면 5월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부모 클래스만 있으면 모든 게 잡히기 때문에 5월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고 부모 자식 관계에 없는 exception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겠다. 그럴 때는 5월을 써가지고 멀티캐치를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점심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자, 그러면 아예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조금 더. 좀 더 해도 괜찮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먼저 질문해 주세요. 많이 어렵진 않죠. 트라이 캐치는. 뭔가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포문을 사용해서 뭐 여러 번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뭐 if, else를 사용해서 어떤 로직을 만든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try, catch, finally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거의 대부분 지금은 말씀 안 드리지만 자동 완성이 됩니다. try, catch를 이클립스가 자동 완성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패키지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8번 패키지 만들게요. edge.java.exception 8번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클래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번 패키지에서 클래스 exception main 8번 그리고 메인 메서드 있어야 되죠. 패키지 8번 클래스 메인 8번 그리고 메인 메서드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무엇을 다루려고 하는 거냐면요. 예외를 exception 예외 exception을 던지는 말 그대로 throw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바에서 키워드로 throw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던지는 메서드 사용 방법이에요. 메서드 사용이라고만 할게요. 자, 어떤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을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새로운 클래스 만들지 말고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게요. 여기서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원래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습관이에요.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는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첫 번째 메서드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다음과 같은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public divide라고 할게요. divide 그리고 int x와 int y가 있다. 이렇게 할게요.
얘는 죄송합니다. 리턴 타입이 있어야죠. int라고 할게요. int. 그리고 return x 나누기 y. 이 메서드는요. 아무것도 검사를 하지 않아요. y가 0인지 아닌지 검사도 하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x 나누기 y를 호출해버리는, 리턴해버리는. 그래서 이 메서드는, 첫 번째 메서드는 어떤 메서드냐면 파라미터에 대한 그 오류, 발생할 수 있는, 파라미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혹은 오류를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 오류를 처리하지 않는 메서드. 보통 우리 이렇게 애들 많이 만들어요.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메서드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역시 int를 리턴하는 메서드고요. divide 파라미터가 똑같아요. int y, int x, int y. 자, 이렇게 하면 같은 이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파라미터의 타입이 다른 경우에만 만들 수가 있고요. 파라미터가 개수도 두 개로 똑같고 두 개의 파라미터가 순서대로 int면 같은 이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바꿀게요. 자, 여기에서는 if else를 사용해서 파라미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처리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무엇만 처리를 하면 되냐면 y가 0이냐 0이 아니냐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y가 0이 아닌 경우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0이 아닌 경우에는 x 나누기 y를 리턴하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0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0인 경우란 말이에요. 이건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안 되니까 그냥 0으로 나눌 수 없음. 이렇게 해놓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리턴은 해야 돼요. 메서드가 무조건 리턴을 해야 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y가 0이든 0이 아니든 리턴은 해야 돼요. 리턴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본값 정도로, 정수의 기본값 정도로 리턴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두 개의 메서드.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요? 보통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 때 try catch를 사용하지 않고 메서드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돼요. 아무런 오류가 있을지 없을지 신경 안 쓰고 그래 나는 x 나누기 y만 하면 돼. 또는 y로 나누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 처리까지는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는 이상한 값이 나가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클래스를 일단은 지금 throw하는 메서드는 안 만들었어요. 만들진 않았고. 자, 이런 클래스를 이용하고 싶어요. 이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인에서 calculator라고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객체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클래스를 이용하시려면 스태틱이 아닌 이상 클래스를 이용하시려면 항상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를 먼저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sysout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calc 하면 divide라고 하는 메서드가 보이죠. 메서드가 보이면서 123 나누기 10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정상적으로 얘는 실행이 잘 되죠.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호출한 거냐면 여기 있는 디바이드를 호출을 한 거예요. 호출을 한 거고 얘가 0이 아닌 값이니까 정상적으로 x 나누기 y가 계산이 돼서 목 12가 리턴이 되고요. 그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죠? 호출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0으로 쓰면 어떻게? 호출하는 사람이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호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메서드는 당장 익셉션이 발생해요. 익셉션이 발생하는 이유가 첫 번째 123이 x 자리로 전달이 되고요. 두 번째 0이 y 자리로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파라미터에 대한 검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누가 조심을 해야 돼요? 메서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메서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0을 넘겨주면 안 되겠구나. 0을 넘겨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0 넣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2를 넣거나 10을 넣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에러를 보고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뭐 트라이 캐치로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어요. 안 묶는다고 에러가 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쪽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0으로 나누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리턴 또는 트라이 캐치를 이용해서 트라이 캐치를 사용해서 예외 처리를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파라미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메서드를 사용할 때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심해서 메서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문장 자체를 트라이 캐치를 사용해서 에러 처리를 하면 돼요.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메서드를 이용을 해볼게요. 두 번째 메서드를 이용할 때는 회피하죠. calc.divide 123 나누기 0 divide 2를 쓸게요. 2. 실행해 볼까요? 네. 자,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12라고 나온 거고요. 여기서는 문장이 두 문장이 나온 거예요. 두 문장. 왜 두 문장이냐 하면 구별을 좀 할까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나왔는데 divide 2가 호출이 됐을 때 여기 y에 0이 왔단 말이에요. y에 0이 오니까 else가 된 거예요. y가 0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한 문장이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리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턴을 하고요. 리턴을 하고 리턴된 값이 어디로 왔을까요? 여기로 리턴된 값이 온 거예요. 온 거죠. 그거를 출력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보통은 이렇게 만드는데 메서드를 만들 때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바로 할게요. public int divide 3번. 파라미터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메서드는 어떤 메서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exception을 던지는 예외를 던지는 메서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int x, int y. 만약에요, y가 0이면 우린 나누면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만들었던 메서드의 문제점이 뭐냐면 얘가 int를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쓸데없는 값을 리턴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값을 리턴해야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사실은 0으로 나눌 수 없는데 만약에 이런 문장까지 없었다면 마치 123 나누기 0이 결과가 0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메서드인 거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메서드인 거고, 여기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경우에 키워드를 제공하는 거예요. throw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공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익셉션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익셉션 클래스를 만들어서 리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0으로 나누는 예외. 그리고 0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리턴하면 돼. 자, 이때 에러가 나죠.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 throws라고 하는 디클러레이션을 넣으래요. 그냥 시킨 대로 할까요?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여기 요거를 추가를 해줘. 요런 메서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정시간 너무 오래 지나는 것 같아서 일단 코드만 만들어 두고요. 테스트 설명과 테스트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